목화, 토, 금, 수, 이 5가지 기운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서로 만나고 부딪히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계속 순환하는데요. 그 순환의 흐름에는 법칙이 있어요. 바로 생극재화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단순해요. 내가 가진 기운이 옆에 있는 기운과 어떻게 어울리느냐예요. 이걸 알면 사주팔자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오행은 크게 보면 2가지 작용을 합니다. 도와주거나 눌러주거나. 이것을 상생상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상생은 도와주는 관계를 말해요. 오행을 그려보면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이게 바로 상생인데요. 목생화를 보면 나무는 불을 살려요. 불이 혼자서는 타지 않죠. 탈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장작이 있어야 불이 커지듯이 목은 화의 연료가 되는데요. 무언가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단계가 필요한 것처럼 목은 화를 도와주고 키워주고 시작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화생토는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남죠. 그 재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불은 위로 치솟고 발산하는 기운인데 다 타고 나면 재가 돼서 아래로 가라앉아요. 어떤 일을 실행하게 되면 조율하고 안정화시키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화는 토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토생금은 금속은 그냥 허공에서 나오지 않아요. 땅속에서 광물이 만들어지죠. 흙이 단단해지고 웅축되면서 그 안에서 금속이 생겨나요. 수용하고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잘라낼 수 있는 것처럼 토는 금을 만들고 빚어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생수는 단단하고 차가운 바위 사이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차가운 금속의 표면에 새벽 이슬처럼 물방울이 맺히듯이 단단하게 응축된 금의 기운이 차가워지면서 수를 만들어내요. 불필요한 것들은 덜어내고 정리해야 비로소 쉴 수 있는 것처럼 금은 수가 맺히고 흐르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생목은 물 없이 나무가 자랄 수는 없어요. 수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죠. 촉촉해야 씨앗이 트고 물이 있어야 뿌리가 뻗어나가요. 적절히 휴식하면서 정보를 모으고 숙고하는 시간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수는 목을 싹 틔우는 준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오행은 그냥 5개가 아니라 하나가 다음 것을 만들어주는 순환 구조라는 거예요. 목, 화, 토, 금, 수, 다시 목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생은 돕는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다음 단계로 넘겨준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면 사주가 멈춰있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 순환하는 에너지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엄마가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다음 세대를 낳는 것처럼 에너지가 전달되는 흐름이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생해주면 어떻겠어요? 든든하고 힘이 나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과하게 생해주면 오히려 부담이 돼요. 모든 일에 일일이 관여하는 잔소리 많은 엄마처럼요. 상극은 제어하는 관계를 말해요. 별을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목이 토를 극하고 토가 수를 극하고 수가 화를 극하고 화가 금을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하는 구조인데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극한다고 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극은 무조건 공격이 아니라 제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식이 멋대로 굴면 훈육을 하는 것처럼 적절한 극은 긴장감을 주고 성장을 도와줍니다. 목극토를 보면 나무 뿌리는 흙을 파고 들어가요. 흙을 붙잡고 갈라놓고 뚫고 들어가죠. 토는 안정과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이 강하면 안정된 구조를 흔들게 됩니다. 변화를 만들고 틀을 깨는 거예요.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끄떡 없는 것처럼 나만의 자리를 만드는 용기이자 개척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수국화는 물은 불을 끄죠. 뜨겁게 타오르던 불도 물이 닿으면 식어버리는 것처럼 화의 열정과 발산하는 힘을 꺼버려요. 하지만 화에 과열을 시키고 과해진 감정과 흥분을 눌러줘서 화를 다스리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화극금은 불은 금속을 녹여요.
단단한 쇠도 뜨거운 물에는 형태를 잃게 되죠. 금의 단단함과 구조를 무너뜨려요. 원칙을 흔들고 틀을 녹이는 거죠. 하지만 실현 끝에 보석이 되는 단련의 과정이 곧 힘이 되기도 합니다. 금극목은 칼은 나무를 베어낼 수 있죠. 날카로운 도구가 있어야 나무를 다듬을 수 있어요. 목은 자라나는 힘이고 성장의 힘인데 금이 강하면 목의 확장을 제어해요. 하지만 과한 욕심이나 무분별한 확장을 잘라내고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 비워내는 결단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이 너무 강하면 억압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생과 극은 인생의 희로애락과 같아요. 누군가 나를 생해줄 땐 기쁘고 누군가 나를 극할 땐 화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죠. 단맛만 있는 음식은 맛이 없잖아요.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다 어우러져야 맛이 있죠. 만약 지금 내가 힘들다면 지금은 인생의 짠맛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짠맛이 있어야 단맛이 더 달콤하잖아요. 단짠처럼요. 다음은 재와 화인데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생과 극은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재와 화는 뭘까요? 재화는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는 억제하여 다스린다. 강한 힘을 더 강한 힘으로 눌러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시련이 올 때 내 사주에 그걸 이길 힘이 있다면 실력으로, 의지로 정면 돌파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위기이자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화는 설득하여 변화시킨다. 강대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설득하고 소통하고 방향을 틀어주는 거죠. 강한 물살을 정면으로 막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길을 내서 힘을 빼주고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싶은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잘 다스리거나 부드럽게 흘려보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돌고 도는 순환 속에서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균형을 잡기도 하는 것처럼 결국 사주는 생극재화의 파도를 어떻게 타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가오는 파도를 못 오게 막거나 피할 수는 없지만 흐름을 읽고 균형을 잡고 타이밍을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사주 공부입니다.